네. 숨 차세요?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리더 반미선입니다. 오늘 사업설명을 맡은 반미선이고요. 이제 제가 숨이 찰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앉으셔서 편하게 숨쉬기를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몇몇 리더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음성을 듣고 계신 빛나는 보석그룹 리더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아메이 사업설명 맡았고요. 제가 이렇게 떨리는 거 느껴지세요? 칼맥디 한 5개 먹고 올라왔거든요. 이 빛나는 보석그룹에서 처음 사업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나 앞에 계신 몇몇 리더님들께서 저에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주신다면 힘을 얻어서 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아메이를 작은 시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크게 막 성장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지내왔었던 작은 시야로 보는 아메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도 빨리 정말 김나희 스폰서님께서 보시는 그 넓은 시야의 그런 비전과 가치를 너무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느꼈었던 거를 차분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제가 아메이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15년 동안 고객센터에서 일을 했거든요. 삼성카드 고객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상담원들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욜로족 아시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근데 그때는 어떤 희망? 어떤 계획? 이런 거에 대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월급? 어떤 그때의 환경, 상황을 가지고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거다라는 그런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즐겁게 하긴 했지만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죠. 9년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연애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실 점검이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살 때에는 둘이 보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도 배우고 나도 보니까 둘이 넉넉하게 쓰고 쓰기에 이렇게 즐기기에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한 명 태어나고 2명 태어나다 보니까 현실 점검을 하게 되죠. 그냥 앉아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성부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점검이 1차 점검이 됐었고 제가 직장생활을 15년 하면서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돼요. 하게 됐을 때 제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에 단 한 번도 입원한 적도 없고 약도 먹어본 적이 없고 진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저에게 그런 시련이 오고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나한텐 그런 일 없을 거야. 난 괜찮을 거야. 난 항상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유방암이라는 시련이 왔죠. 그 시련이 왔을 때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조금 쉬워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겹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휴직을 하죠. 휴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때는 아메이를 몰랐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방사선 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곧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지했구나 내가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저희 스폰서님은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이 이런 어떤 그런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생활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막 인스턴트 먹고 똑같이 플라스틱 쓰고 똑같이 안 좋은 거 쓰고 그대로 생활 패턴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라면도 한 1년 정도 안 먹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활 패턴이 똑같이,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런 질병이 왔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건강 공부를 해주거나 뭔가의 정보를 주거나 이렇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치료에 대한 그런 진행 과정들만 설명할 뿐이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라, 식단을 어떻게 해라, 저희 의사 선생님은 안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생활 패턴과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책으로 공부하고 모임에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스포너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아메이를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저희 유주라 스포너님, 김나게 스포너님, 황순덕 스포너님, 반정수 스포너님 이렇게 오셔서 저를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를 딱 만났을 때, 이거야. 대박이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 건강이 진짜 무지했었던 이런 건강이 조금 회복될 수 있겠다.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에도 뭔가를 성분을 보고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집어오는 거죠. 1+1, 싼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아메이를 만나면서 가장 눈물이 나게 미안했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엄마의 무지 때문에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남편은 더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건강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를 만나게 됐고요. 조금 어떤 건강해질 수 있겠다, 또는 이런 수익구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시련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저희 회사는 아이들 대학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복리가 좋은, 복지가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그만두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근데 수입이 딱 끊기고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메이 어떤 수익구조 이런 수단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좌절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아메이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몸도 아프기도 했고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뭔가의 미래를 그전에도 그랬지만 아픈 상태에서 5년 뒤, 10년 뒤, 또 건강한 상태에서 5년 뒤, 10년 뒤랑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찾아온 아메이가 저는 저기 보이는 빛처럼, 작은 빛처럼 다가왔었던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메이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남편이 아침 새벽 5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를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스포너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아메이를 만나게 됐지만 결정적으로 결단하게 됐었던 계기는 남편이었어요. 5시에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어느 날 보고 있는데 제가 아팠잖아요.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때는. 딱 나가는데 우리 남편도 저러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죠. 남편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지대한 공을 하고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의 삶은 내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아메이가 그런 수단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앞으로의 직장에서의 5년 뒤, 10년 뒤의 그런 삶을 꿈꾸지 못했지만 이 안에서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설레이고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뭐냐면은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코로나 블루를 누가 겪고 있어요? 다 겪고 있거든요. 저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몇 달 하는데 정말 이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밖에 야외 활동도 하지 않죠. 나가서 뛰어놀지 않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를 겪으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직장인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핥힌 일자리, 직장인 사상 첫 감소, 비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발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들 있잖아요. 이 퇴직자가
1,300명 정도에 달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콧물만 조금 나도, 열만 조금 나도 학교 못 보내는 거 아시죠? 저희 아들이 약간의 꾀병 반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장 두려웠었던 건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밑에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부동산 코로나블루에 도주로 몰린다. 뭐냐면요, 도박, 주식, 로또로 몰린다는 거예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거에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기사를 들어가서 보시면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생활이 어려워졌죠. 직장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급이 줄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금 적금을 해지하시는 사람들, 그다음에 생활비 대출을 받거나 어떤 보험 상품을 해지하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왜? 코로나가 왔어도 돈은 나가요. 가만히 앉아서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한 달에. 그렇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비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직장인들 이렇고요. 자영업자들 들여봤어요. 자영업자들. 들여다봤더니 코로나 2.5단계 기억하세요? 거의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사람이 없었는데 자영업자들은 4단계. 그죠? 4단계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취업자들도 굉장히 감소를 했고,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집중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문 닫고 쉰다. 그러면 문 닫으면 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자영업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생기면서 이런 자영업의 어떤 생존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생존 기간이 6개월이나 더 단축이 됐어요. 지금 뭐냐 하면 문을 열고 닫는 그 개월수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음성이 혁신도시에 살거든요. 혁신도시는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완전 농가 밭이었는데 이렇게 번화가 도시가 생성이 된 거예요. 오픈하는 집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 닫는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거의 다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파트너랑 함께 콜드컨택으로 갔었던 그런 식당의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세요. 두 부부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저희를 아는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조금 서운하신 일이 있으셨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가 주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손님들이 95% 이상이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대학생 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아는 대학생이 지난주에 3월달에 입학하고 한 번 처음 첫 등교를 했다고, 등교 맞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자영업장은 95% 이상이 대학생 손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희에게 기분이 나빴거나 안 좋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가는 가게 사장님이 요즘 조금 그러셔라고 하시면 이런 여파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들여다보니까 청년들 어떤지 아세요? 청년 실업,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내용이에요. 이게 보시면 대학생들 졸업해도 절반 이상이 백수래요. 코로나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고 빚 1,500만 원 남았는데 실직이 됐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금을 받아서 대학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갚기도 전에 취직을 했는데 바로 그만둬 버리거나 또는 취직도 못하면서 이렇게 정말 더미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청년이 2배 이상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60만 명, 코로나 백수가 160만 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다 재택근무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신규 채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일자리를 얻는 것이란 바늘구멍도 아니고 바늘구멍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직장인들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닥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왔다라고 해서 돈 안 들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코로나가 왔어도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학교를 안 가요. 근데 학교를 갔을 때 어땠냐면 점심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코로나 때문에 점심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엄마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들은 도대체 학교에 밥을 먹이러 보내는 건지 공부를 하러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저희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휴지도 더 많이 쓰고요.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먹는 것도 막 금방 사다 보면 금방 없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전쟁이 와도 돈은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돈을 벌어야지 뭔가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메에 왔을 때 안내해 주셨던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경제 사사분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모든 현금 흐름은 이 내 사사분면에 다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봉급생활자랑 그다음에 자영업이랑 또는 전문직들이 있죠. 의사, 변호사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노동수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동수입. 그럼 95%의 사람들이 이 왼쪽 그 분면에 있고요. 5%의 부를 95%의 사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은요, 내가 일하면 돈 나오고, 일하면 돈 나오고, 일 안 하면 돈 안 나와요.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돈이 나왔던 것처럼, 유방암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나의 어떤 환경, 나의 몸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수입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분면은 뭐냐면은요, 사업자. 그 다음에 투자가. 사업자는 뭐냐면은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이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 다음에 투자가는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 사업자와 투자가의 분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5%의 사람들이 95%의 부를 나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나 전문직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요, 내가 나중에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즉, 자산 수입의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자산, 인세, 막 이런 거 제 평생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금기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떤 스펙도 화려하지 않고요. 근데 저희 어떤 가정 환경도 부유하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사업자나 투자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삼성 출신이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LG 막 출신이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자산이나 인세는 나하고 다른 이야기, 정말 먼 이야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업자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그 위치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삼성이나 LG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좌절, 여기에서. 두 번째,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한 10억, 15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프랜차이즈도 요즘 많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10억, 15억 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좌절. 세 번째, 뭐냐면은요, 시스템을 활용하래요. 활용.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경력이나 스펙이나 자본이나 이런 거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영역에 속하는데 이 왼쪽 분면에서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가는 그 계층의 다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아까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하나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 그 다음에 시스템에 올라타는 일,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 내가 조인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희망이 있는 거죠. 제가 아메이를 알아듣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희망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부면으로 넘어올 수 있겠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시스템을 만드는 거,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금방 하루아침에 뚝딱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차분히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돈을 버는 일, 노동 수입에 있는 이런 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직장을 다닐 수 없거나 또는 노년이 돼서 다닐 수 없거나 또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다닐 수 없어도 돈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이 자산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왜 그러냐면 생애 경제 곡선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70대, 80대, 90대, 100세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을까요? 노동을 해서 정말 어떤 힘을 써서 노동을 해서 하는 일들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제로가 되는 수입이 제로가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소득 곡선은 쭉 정년기까지 경제적인 정년까지 갔다가 갑자기 뭐가 돼요? 제로. 왜? 직장을 안 나가면 돈이 안 나오니까. 저 회사 그만뒀더니 통장에 한 번도 안 찍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로, 바로 제로거든요. 하지만 지출 곡선은 어때요? 저희가 이 경제적 정년까지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생활 자금도 들어가고 주택 자금 들어가고 교육 자금 들어가고요. 아까 악성 부채인 아이들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자녀 결혼 자금도 들어가죠. 이렇게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될 시기에 너무나 많은 지출들이 되어 있어서 어떤 저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때요? 이 이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노후 생활 어떤 질병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노후 자금들, 간병 자금들 이런 것들. 그때에도 수입이 분명히 지출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제로 상태라고 하면 이 구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 그래프를 한번 써봤어요. 저는 42살입니다. 더 들어 보이나요? 네. 적게 보이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42살이고요. 저희 신랑도 42살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경제활동할 수 있는 날짜를 최대한 체크해 본 거예요. 저희 엄마가 68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직까지 경제활동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70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1년이 달라요. 그 해가 다르고 그 다음 해가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최대한 70까지 경제활동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앞으로 노후 생활은 어때요? 저 뉴트라이트 먹고 엄청 막 건강하고 막, 그죠? 해서 앞으로의 30년, 50년을 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도 아니에요. 120세 시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제로가 되는 그 시점에 제가 지금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시간보다 버텨내야 되는 시기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굉장히 쪼들리고 부족하고 저축도 못하고 있는데, 제로가 되는 그 시점에 무엇으로 저 시기를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인들의 어떤 그런 생활이나 환경들이 정말 부유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사셨겠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에서 열심히 사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썼지만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어딜 가고 싶은지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뒤, 10년 뒤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 이 돈으로 당장 한 달 살기도 힘든데 여행을 어디 꿈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메이에 와서 이런 것들을 꿈꾸는 법을 배웠고 계획하는 것들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찾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몇 세에 뭘 하고 싶은지 어딜 가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코로나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아메이를 한다라고 해서 코로나 위기가 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때 저희 스포너임을 통해서 이 책을 추천을 받습니다. 김미경 강사 다 아시죠?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추천해 봤는데 이 리부트라는 뜻은요. 리셋하는 거, 초기화하는 거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는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세상과 연결하라. 그냥 제목만 읽어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세 번째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네 번째는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라는 4가지 공식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4가지 공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메이랑 너무 딱 맞아요. 너무. 제가 아메이를 하지 않고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막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나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을 텐데 아메이 속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그 다음 장을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택트를 넣으면 온택트 세상과 연결하라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시대는 온택트, 즉, 온라인으로 대면을 뚫어야 한다. 사람들과 달라진 세상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아내고, 이를 내일의 곧바로 대입해야 된다. 아메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저 첫 번째 있는 사진은 내셔널 컨벤션. 저희 한국 아메이에서 주최했었던 온라인 줌 미팅식으로 거의 그렇게 했었죠. 그죠? 방영을 하면서 했었고요. 자, 온택트 온라인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저희 시너스트에서는 뭐 했어요? FED. 저희 스포너님들의 정말 저 진한 포옹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막 올라왔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 팀에서도 줌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가 예전에는 정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없어지니까 너무 막 이게 뭐가 이렇게 막 그죠? 빠진 것처럼 그런 허전한 느낌이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바로 또 체인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팀에서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밑에는 무슨 사진이냐면은요. 저희가 요리 퀸, 아메이 퀸 하면 요리 미팅으로 손님들 초대 많이 하고 매장에도 초대해서 요리 시험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었어요. 잠깐. 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각자의 사업자들 있잖아요. 재료를 싸들고 갑니다. 저는 A한테 가고요. 다른 스포너는 B한테 가고, 다른 스포너는 C한테 가요. 그래서 시연하는 분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줌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이미 이런 한국 아메이나 시너스트나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온택트예요. 저 온택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고 내가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곳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온택트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디지털로 무장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디지털과 내 사업, 내 일을 합체시켜서 완전히 변신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저희 한국 아메이에서 하고 있는 엘라이브 여기에 인문학 강의나 제품 강의나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시너스트에서도 유튜브, CLC나 SE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빛나는 보석 그룹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강의도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스포너님이 너무나 앞서가셔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전환하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 밑에는 저희 파트너의 블로그이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옆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형제팀의 유튜브 하시는 거. 그다음 저희 인스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이 아메이 안에서 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모르는 시대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왔다면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점점 더 좀 전문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일의 미래는 인디펜던트 워커다.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메이에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기업 이념 보이세요? 기업 이념? 너무나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기업 이념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독립적인, 독자적인 사업 뭐예요?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대의 그런 것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메이라는 ABO 자체가 이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너무나 딱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어떤 변수가 오든지예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온라인 시대, 온택트 시대, 디지털 것도 너무 잘하고요. 다 준비가 됐어. 완벽해, 나는. 하지만 내가 뭔가 취급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막 여행 상품이에요. 요즘 어때요? 항공사 막 문 닫고요. 여행 상품 다 난리 났고요. 어떤 수단을 갖고 있냐. 그 제품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말도 굉장히 감동이 있지만 저희 아메이 제품은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오든지, 코로나란 변수가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코로나니까 더 많이 쓰던데요?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들은 휴지 하나 쓰던 거 막 2개 쓰고요. 이러던데요? 그래서 생필품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 내가 준비됐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건 생필품이기 때문에 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김나스 스포너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는데, 이런 위기를 맞아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고요. 4공식은 뭐냐 하면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이, 안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를 하라. 이 모든 공식을 관통하는 가장 필수 중에 필수 공식이 바로 세이프티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 일과 내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꾸어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안전한 것들을 막 개발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메이는 기본적인 철학이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철학을 60년 전부터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출발을.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이니까 더 안전한 걸 찾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60년 정도에 깔린 그 바탕이 저희는 안전한 제품을 쓰고 있고 그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내용은 뭐냐면은요. 어떻게 집요하게 하냐면 동남아 쪽에서 섬유유연제가 따뜻한 날씨 때문에 이렇게 응고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컴플레인이 막 제기가 됐겠죠. 이거 해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에 합성 첨가물 살짝만 섞어도 이걸 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메이가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왜? 인간과 환경이 해로운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기업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다 일일이 성분을 분석해서 다 이거를 막 확인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그 기업의 철학, 그 기업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4가지 공식 아메이가 너무나 딱 들어맞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나 소름 끼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고요. 자,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 4가지 공식과 아메이의 비즈니스가 너무나 딱 걸맞는 것도 알겠어. 내가 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정말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회사 제품 수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탄탄한데 제품은 막 이상하게 만들어. 막 이렇게 막 발랐는데 막 뭐가 올라와. 그 다음에 제품은 너무나 좋은데 회사가 막 부실해 막. 철수하고 가버리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그런데 회사나 제품은 너무나 좋은데 수익 구조가 윗사람 막 좋게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이 회사 제품 수익 구조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3가지가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야지 내 사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처음에는 회사예요. 회사. 아메이 본사 전경이고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데 글로벌 아메이는 1959년에 LOC라는 그 세제로 시작을 했어요.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아메이의 철학이 아까 인간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단 한 병의 ABO가 있어도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자가 나도 철수한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최근에 메리땡땡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서 그 회사가 망한 게 아니에요. 철수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저와 같은 이런 ABO 사업자들이 있고요.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아메이에서 지겠다라는 거죠. 700여 개가 출원 중에 있고 10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 전 세계 2만여 명의 직원이 있고 75개 연구 개발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다음 인간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시설과 과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연구를 하는지 아세요? 그 특허가 개인에게 부여가 됩니다. 삼성에서 특허 받으면 삼성 거거든요. 조금의 뭔가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메에서는 그 개인 연구원에게 그런 부분들 귀속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 창업자이시고요. 창업자이시면 제이베넨델과 리치 디보스 두 분이 친구분이세요. 창업을 하셨고 그 2세로 해서 스티브 베넨델과 덕 디보스 회장님께서 역임을 하시다가 지금은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갔죠. 밀란드 판트 최 CEO 그분이 전문 경영 체제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정말 동업이라는 개념이 가족하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6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했다라는 건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감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을 역임을 했고요.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과 그 다음에 제이 베넨델 회장님 부자가 역임을 한 사례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이 미 상공회의소라고 하면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밀린드 판트 최고 경영자 분이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 저 연결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인스타도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경쟁력을 많이 키워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 DNB라는 이런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곳에서 OA1이라는 신용등급을 받았거든요. OA1 어떤 기업의 어떤 자산 뭐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기업의 도덕성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업의 도덕성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도덕성까지 평가를 해서 최고의 등급인 OA1을 받은 그런 아메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한국 아메이는 1991년도 5월에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센터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라든가 아티스트리 부스라든가 뉴트라이트라든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 센터들이 전국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회사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간과 환경이 해로운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창업자가 쓰셨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1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자연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에만 진정한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인간과 자연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이익은 절대 참된 이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회사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자, 두 번째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뉴트라이트 제품 다 잘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86년이 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중요한 건 뉴트라이트 농장이 전 세계에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직접 자사농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뉴트라이트가 아메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에 이렇게 농장이 있는데 제 농장이에요. 제 농장. 그래서 언제든 제가 CCTV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재해드렸던 거는 CCTV. 근데 시차가 있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새벽에 막 이럴 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짜 제 농장이 잘 이렇게 있어요.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뉴트라이트, 저도 이렇게 어떤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의 아메이를 만난 것이 너무나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지금은 어때요? 소도 때려잡게 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정말. 제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요즘에 가장 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저희 아들하고 딸이에요. 아들하고 딸이 2살 차이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딸이 5학년인데 초등학교 내내 무슨 얘기 듣고 살았냐면 쌍둥이야? 키 차이가 나봤자 2cm, 3cm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틴즈팩이나 단백질, 유산균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정말 뉴트라이트가 이거 유저는 훨씬 능가하더라고요. 1월 달에 키를 쟀더니 157.9, 9월 달에 쟀더니 166.3이에요. 무려 8개월 만에 8.4cm가 컸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 방송을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랑 166. 저 163.8.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 신랑 키를 이미 넘어섰어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면 183이 제가 바라는 목표인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제품이고요. 또 저 지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불과 한 4-5달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체지방 7개 반을 덜어냈거든요. 몸무게 8.4kg가 빠졌습니다. 뉴트리아의 덕분에 건강하게 살을 뺄 수가 있었고 빼고 난 이후에 처진다거나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피부 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뉴트리아의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티스트리고요. 이번에 스튜디오 스킨 다 써보셨어요? 너무나 예쁘지 않으세요? 너무나 예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국내 한국에 이스티뷰티 혁신 허브가 설립이 됐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이 한국에 있는 이스티뷰티 혁신 허브가 주도한다라는 뜻에서 처음 나왔었던 제품이 스튜디오 스킨입니다. 근데 색깔도 너무 이쁘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20대부터 40대까지 전향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인공 색소랑 인공 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라보시면 너무너무 감동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아티스트리는 부산국제영화제도 후원을 하고 있죠.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팀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겠어요, 제가.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메를 만나서 이런 좋은 기회까지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공기청정기 두말할 나위 없죠.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으니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0.0024까지 걸러주는 정말 전 세계 유일한 그러한 제품이거든요. 필터 보시겠어요, 필터? 보시면 저희 집 필터는 아닙니다. 제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냥 보면 이렇게 옷에도 털이 안 묻어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필터에는 엄청 많이 끼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자, 이거 스카이가 걸러주지 않으면 누가 걸러야 돼요? 내가. 내 폐가 더 비싸요? 공기청정기가 더 비싸요? 내 폐가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 보세요. 사용 후, 사용 전의 필터이거든요. 저거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남편이 또는 부모님이 걸른다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수기 있죠, 정수기. 제 친구가 제가 아메이를 하니까 물에 대해서 저도 막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유방암이 걸렸을 때 남편이 고르고 골라서 설치했었던 정수기가 코땡땡의 5만원 렌탈비 하는 정수기. 이온 정수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이온수를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담하세요라고 써있어요. 제가 5년을 쓰면서 단 한 모금 먹어봤어요. 한 모금. 무서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아메이 직수 정수기를 바꾸면서 전기세도 너무 많이 차요. 건강은 두말할 것 없이 좋아지고요. 전기세도 제가 딱 바꿨을 때 전기세가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일부러 비교해봤더니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물에 대한 공부가 막 되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써도 맛이 똑같은 것 같고 맨날 이랬어요. 1년 내내 그렇게 투덜거리더니 딱 필터를 갈라갔거든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지금은 2번, 3번 필터를 갈았거든요. 두말 없이 필터 주문해달라고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정말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물,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킹쿡.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없는 이렇게 막 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조리를 했을 때보다 이런 아메 퀸으로 조리를 했을 때 영양소 보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퀸으로 인해서 그래서 퀸이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요즘
에어프라이기 다 무슨 저기처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코팅이에요. 전자파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팅도 많이 벗겨지는데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밥솥 다 필요 없어요. 퀸과 인덕션이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퀸룸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건강정보도 나누고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퀸 요리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자의 집에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각자 만들어서 내가 찾아가고 싶은 소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어떤 시간적인 제약 거리 때문에 초대하지 못했었던 소비자들을 이 온라인으로 더 많이 초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그런 기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면서 이렇게 퀸미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메이홈 친환경 세제인 거죠. 안전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이런 코로나도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세제인데 보시면 이렇게 표백제랑 프리워시로 인해서 깨끗하게 빨리고 저거는 뭐냐면은요. 아메이 세제를 쓰는 세탁조 청소해 보셨어요? 너무 더럽거든요. 아메이 세제를 쓰지 않은 세탁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줌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 파트너가 지금 어디 내려가 있는 거냐면요. 지하 주차장 내려가 있는 거예요. 줌 미팅 연결을 해서 카메라를 들고 라방하는 것처럼 막 지하 주차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LOC를 막 풀어서 거기서 막 세차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차를 해서 닦은 모습이 저 걸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걸레를 그냥 이렇게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기만 했거든요. 그럼 어때요? 후의 사진을 보면 너무나 깨끗하게 이렇게 정말 닦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 미팅들을 통해서 이런 제품의 어떤 우수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있죠. 샴푸라던가 바디워시라던가 치약 이런 부분들 많이 있죠. 그 프로모션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머리 어때요? 이온 드라이기 이번에 프로모션 9만 원 업체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아니고 그 전 프로모션 때 득템을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정말 이거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써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아직 프로모션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써서 별로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진짜 저희 스포너님도 한 번 쓰시고 엄청 막 하시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샴푸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도 좋지만 그 드라이어가 40만 원 정도 하는 드라이어인데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원포원 제품들. 미국에서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국내 제품 하나 런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포원이 시작됐었던 취지가 국내 제품이거든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였어요. 이런 IF 시기에 힘들었었던 그런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였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 제품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 국내 제품들 사용하시면서 생필품 이렇게, 식음료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터진 거 뭔지 아세요? 된장 사건. 된장이 터졌어요. 서울은 세계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가지고 뉴스 기사에 보도가 됐거든요. 저희 작은 언니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아메리칸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근데 이렇게 친분이 있는 친가족들은요,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러면서 막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전화를 일부러 했어요. 당연히 괜찮죠. 그래서 본사에 전화했더니 너무너무 괜찮대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안심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금도 미세 플라스틱 사건이 있었고, 생리대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희 원포원 제품들은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품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심하고 믿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너무 좋아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제품을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 파트너이신 분들, 아시는 분 중에 이 원포원 제품에 이렇게 런칭을 했었던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라인에서 그 아메이 제품을 취급하는 거기서 일을 하기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건 곧 저희 소비자들을 위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제품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기능성과 안정성 둘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인 거죠. 아메이는 너무나 싼 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또 아메이는 너무나 높은 가격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지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기능이 너무 좋아요. 빨래는 너무 잘 되는데 막 내 손이 막 다 난리가 났어. 내지는 너무나 안전한데 빨래는 안 빨려. 이 기능성과 안정성, 기능성을 추구하면 안전성이 떨어지고요. 안전성을 추구하면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이 아메이의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도 좋고 안전성도 좋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아메이 홈에서 세이프 초이스 마크를 부여를 받았다라는 증빙이잖아요. 자, 그런데 기능도 좋고 안전하기도 한데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가격이 정말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378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분해성이다. 고농축이고 이런 그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서 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태우면 재가 돼버린다.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1989년에 유엔에서 아메이에게 그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상을 줬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괜찮네 이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지켜봅니다. 제가 아까 아메이가 1959년에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89년에 줬어요. 30년을 기다리면서 진짜 얘네가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89년에 환경 프로그램 상까지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 제품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제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생필품이에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을 굉장히 허접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가거든요. 오히려, 아주 가끔들은 저는 없지만, 명품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명품백 가끔 안 들어도 탈나요? 어디 아프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은 명품 생필품을 쓰느냐? 또는 그렇지 않은 생필품을 쓰느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뭔가 파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연결하는 거예요. 제품을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과 아메이를 연결하는 중간에 제가 있고요. ABO라는 역할들을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소득의 기회, 이런 수입의 기회, 이런 것들을 아메이가 다 가져가지 않고 저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김난식 프로님이 맨날 하셨던 말씀이 지금 당장 배워서 당장 나가서 소비자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메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아메이에서 소비자를 더 잘 만들으라고 더더더 혜택을 계속 주고 있어요. 구독경제라는 거 아시죠? 매달 이런 주기적으로 제공받아보는 이런 것들인데, 아메이에서 휴지도 사고 간장도 사고 영양제도 사고 화장품도 사서 10만 원의 장바구니, 20만 원의 장바구니, 매달 생필품은 그 정도 쓰잖아요. 30만 원의 장바구니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매달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추가 혜택인 캐시백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이클릭 머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에이클릭 머니를 준다라는 거죠. 2년만 해도 10만 원 장바구니면 27만 5천 원이고요. 20만 원이면 55만 원, 30만 원 장바구니를 이용하게 되면 82만 5천 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회원이 되시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받으실 수 있죠.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을. 100% 만족보증 제도라고 해서 90일 이내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싫어, 그냥. 그래도 반만 남아있으면 무조건 다 환불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일부터 말일까지 포인트를 모아서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주고 있고요. 6만 원 이상이면 무료 택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소비자의 어떤 영역들을 소비자들 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라고 보면 저희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되고요. 어떤 자본, 어떤 스펙, 저같이 이렇게 어떤 과거에 유방암을 앓았고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채용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또 해외여행의 기회가 부여가 되고요. 아까도 노동 수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미래를 인세 수입,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금 타입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잘 만들어놨었던, 제가 아까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건물이 있을까요? 땅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메에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는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까지 되는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통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유통은 기존에는 이렇게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왔지만 중간에 유통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홈쇼핑 대형마트를 통해서 조금 더 간소화됐죠. 그런데 이 위에 생산자 중심이었을 때랑 유통자 중심이었을 때 저희에게 기회는 없어요. 그냥 지출은 그냥 지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고요. 저를 통해서 광고해요. 피부 좋아졌네? 화장품 못 썼어? 괜찮아, 머리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 광고나 유통비를 저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200원의 물건을 만들었던 아메이는 아까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을 만들어요. 400원의 물건을 만들어서 이런 회원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는데 중간에 있는 35%의 금액을 기금으로 모았다가 소비자들에게 다 나눠주죠. 이 위에서는 저희에게 기회가 없었지만 아메이라는 마트로 바꿨을 때 그런 캐시백 형태로 나에게 돌려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을 하면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냥 지출로 끝나는 일반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었던 좋은 명품 생필품을 선택하면서 매출이 돼서 나의 수입으로 돌아오는 프로 소비자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에 원가가 20%예요. 정말 제가 엊그제 화장품 강의를 했는데요. 너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정말 연구개발비, 원재료에 투자하는 비용이 원재료비가 6%도 안 돼요. 정말 너무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20%이고 광고나 유통비, 나와 상관없는 광고나 유통비의 80%가 지불이 되는 이런 다른 제품을 쓸 것이냐, 아니면 원가 35%, 왜? 좋은 걸 선택해서 좋은 재료로 만드니까, 그죠? 35%이고 회원 소비자에게 30% 할인을 해주면서 캐시백 35%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아메이 제품을 선택해서 쓸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시백은 캐시백이고요. 장바구니 SOP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거를 더 준대요, 더. 안 줘도 되는데 더 준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저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하고요. 계산하기 편하도록 각각 20만 포인트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는 제가 아무리 이마트에 좋은 제품이 있다고 데리고 가도 제 거에 대해서만 0.1%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사 가서 한 4, 5년 동안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적립됐던 포인트가 10,000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엄청나 많은 수입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는 나를 통해서 나 이하의 모든 소비자의 매출을 합산해 줍니다. 스폰서의 매출은 80만이고요. 나 이하의 그룹은 누구 거예요? 스폰서 게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60만 포인트를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스폰서의 어떤 수입을 계산을 해보면 80만 포인트는 조 옆에 있는 일자 보너스의 기준에 의해서 6% 48,000원이고요. 나 이하의 그룹은 내 거니까 스폰서가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폰서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빼주고 나면 스폰서는 12,000원. 내 그룹은 60만 포인트에 36,000원 그룹이지만 A가 쓴 거, B가 쓴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포인트 3%씩 6,000원씩 돌려주게 되면 나는 24,000원. 그래서 스폰서는 12,000원, 나는 24,000원, A, B는 6,000원, 6,000원씩 가져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선착순이 아니에요, 아메이는. 지금 시작을 하셔도 훨씬 수입을 역전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요. 철저하게 노력순이에요. 진짜 노력순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돌려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스폰서와 무관하게 나 이하는 누구 거?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구매한다고 해서 내 소비자가 뭘 산다고 해서 스폰서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정말 아메이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이런 그 수익 구조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에디슨 마케팅 상까지 받은 수익 구조인 거죠. 자, 제가 확장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것만 설명을 드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작년 회계연도부터 시작이 됐었죠. 좀 하반기에.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내가 9% 그룹을 하면서 세레그를 3%의 그룹을 갖고 있으면 내가 9%를 했을 때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이번 달에는 이런 키트가 매달 상품이 좀 바뀌긴 하는데 이런 키트가 부여가 되고요.
추가적인 혜택인 거죠. 기존에도 9%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브론즈 파운데이션 혜택을 더 준다라는 거죠. 브론즈 빌더는 뭐냐면요. 내가 15%를 세 그룹에 6%를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15%를 할 때 브론즈 빌더라는 거죠. 브론즈 빌더는 기존에 나왔던 캐시백의 30%를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퍼포먼스 플러스 엘리트 보너스라고 해서 내가 1000만의 PB를 해보고 1100만을 했을 때 1000만이면 몇 프로예요? 21% 캐시백을 주거든요. 거기에 1100만을 하게 되면 2% 추가로 더 줍니다. 그 다음에 1500만 이상을 했을 때에는 3%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볼륨을 성장시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빠르게 확장을 해보면 저 혼자 썼을 때는 아까 얼마?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6명에게 알려서 총 7명이 같이 쓰게 되면 140만 그룹이고요. 다 빼주고 나면 나는 9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요. 자, 그리고 내가 알린 스포너임 통해서 저도 아메이를 전달을 받았고요. 전 치약의 감동이 있거든요. 치약을 쓰고 너무 좋아져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도 또 친구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컨택하지 않아도 내 소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네트워크에 제가 모르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린 6명도 4명한테 모두 다 알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총 31명이지만 그달에 내가 사용할 게 없어서 빼고 30명만 썼다라고 가정하고 다 빼주면 54만 원입니다. 첫 번째 9% 했을 때에는요, 아까 브론즈 파운데이션 3% 6개 그룹을 갖고 있잖아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밑에 15% 그룹을 만들어서 수입도 가정하지만 브론즈 빌더가 해당이 되죠. 15% 그룹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는 지금 PV로 계산되어 있지만 BV로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6%에서 계산하게 되면 86만 4천 원을 가정하게 돼요. 그런데 브론즈 빌더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만 9,200원 해서 112만 3,200원을 요 그룹이었을 때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린 4명도 또다시 2명한테 알리게 되면 전체의 그룹은 79명. 제가 다 그림을 넣지 않았는데 참고하셔서 보세요. 79명이 되고요. 1580만 포인트가 되는데 1500만 점 이상이면 아까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 그래서 추가 3%, 24%로 계산하게 되면 192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비부를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훨씬 더 커지겠죠. 자, 이렇게 정말 내가 제품이 좋아서 썼을 뿐인데 누군가 한 명한테 알리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처음에는 나 혼자 광고했지만 7명이 같이 광고하게 되고 31명이 같이 광고하게 되고 79명이 같이 광고하게 되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만 점을 한 번 하게 되면 SP라고 하고요. 3번 하게 되면 GP, 6번 하게 되면 PT라고 하고요.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게 됩니다. PT가 되면 호텔에 초청이 되고 해외여행 기회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1000만 점을 12번 하게 되면 파운더스 PT라고 해서요. 제주도 여행, 그 다음에 연말 보너스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자, 아메이는요. 윈윈 비즈니스예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식 사업가가 돼보고 2명의 PT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개인 볼륨이 400만이 되게 되면 사파이어라고 해서 연봉은 6천에서 7천 정도가 되고요. 또 늦게 가입했지만 3명을 성장시켜서 에메랄드가 되면 7천에서 1억 정도가 되고 6명을 성장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 2억 이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피는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신 만큼 직장에서 연봉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아메이에서 연봉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목표를 두고 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속 달성 인센티브도 플래티늄이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하금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아메이 보장 프로그램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9%를 만들어 보는 거, 브론즈 빌더 15%를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퍼포먼스 플러스 엘리트 볼륨을 좀 성장시켜 보는 거, 그리고 핀 연속 달성 보너스라고 해서 핀이 부여가 되면 축하금을 주는 핀 성장을 장려하는 보너스. 네, 퍼스널 그룹이라든가 프론트라인 보너스는요 연말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윈윈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나만 성장한다고 주지 않아요. 나 성장, 네, 파트너 성장을 도왔을 때 이렇게 연말 보너스 혜택, 그 다음에 여행도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 매달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쓰시죠.
양치하고 머리 감고 할 거잖아요. 근데 증가하죠. 저도 모르는 회원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 신제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요즘 프로모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너무나 많은 그런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상속까지 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수익구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윈윈 비즈니스예요. 여기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일을 하는데 실증이 날 때마다 보상의 법칙을 기억하라. 아까 그 수익구조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에 동정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동정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동정의 의미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의미로 다가왔었어요. 제가 막 그렇게 부유한 환경은 아니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따뜻한 의미이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정은 우리가 포장, 가격, 광고 등을 계획할 때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윤, 임금과 보너스, 시간, 재능 등을 사용할 때 동정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기업의 이윤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 사람이 부자가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쓰는 소비자까지도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수익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기업 철학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메이는 바꾸는 거예요. 뭐를? 마트를 바꾸는 거고요. 알리는 거예요. 내가 샴푸 써보니까 너무 좋아. 건강기능 식품 먹어서 우리 아들 8.4cm 컸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캐시백을 받아보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정말 예전에 꿈꾸지 못했었던 그런 꿈을 이루는 일인 거고요. 나의 꿈도 이루고 다른 사람도 도우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바꾸고 알리고 받고 이루고 나누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뭔가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 받는 건 좋은데 어떻게 알리지? 막 이러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시스템에 여러분들 조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아메이 시스템 너무너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거 좀 대단하고요. 시너스 시스템 더 대단하고요. 정말 전 알아주거든요. 빛나는 보석그룹 시스템은 글로벌 아메이에서도 알아주는 시스템이에요. 뭐가 걱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그냥 나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성장하고 싶지 않아도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까 인셀을 만드는 거에 그 시스템을 활용하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활용만 하시면 그런 노동 수입에서 벗어나서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뺐었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우리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쭈뼛쭈뼛 하면서 얘기했죠. 근데 아메에 왔더니 당신의 꿈은 뭐냐고 물어봐요. 황당했어요, 사실. 왜 물어보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앞에도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아메이에서는 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직장에서는 약간은 내가 소모품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파서 그만뒀거든요. 더 이상 저를 쓰지 않아요. 아픈 반미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소모품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어떤 나의 힘과 나의 경쟁과 스펙들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근데 아메이에서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나게 되는 명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포너님들이 또 김나연 스포너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명품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꿈은 2021년 회계연도 시드니를 반드시 달성하는 일이고요.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저희 엄마이고요. 제가 최근 사진이 없더라고요. 6남매거든요. 6남매. 근데 저희 엄마 한 분으로 인해서 나왔었던 가족들이 총 손자, 손녀까지 다 해서 21명이에요. 21명.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68세인 저희 엄마를 좀 더 부유하게 조금 더 걱정 없이 경제생활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 21명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왜? 노동 수입의 구간에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 있잖아요. 둘이 저희 남편과 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수단을 통해서 도리를 하고 싶어요. 딸로서의 도리, 며느리로서의 도리, 엄마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이런 도리를. 근데 그런 부분의 경제적인 밑바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의 어떤 꿈은 이런 생각하지 못했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그러면서 접었었던 것들이 많다면 아이들의 꿈을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해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에서는 탱코아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성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이 29일이죠? 말일이라 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빛나는 보석그룹 여러 리더님들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시죠? 힘내시고 정말 빛나는 보석그룹 여러 리더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보석그룹 리더님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